자, 이번 강의 제목은 Promptly라는 또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었고, 막 그냥 쓰면 빨간 줄 밑줄 가고 그럽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저러고 노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 저렇게 만들어 찍어내는가 막 너무 크리티컬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저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왜 Promptly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Promptly는 prompt와 English를 조합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분들한테. 아니, 한글로 해도 되던데요. 한글로 편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거는 한글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는 개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가 굉장히 어렵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작문 잘하는 정도 수준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영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들 영어 배워야 되잖아요. 변정인생 어디 갔지? 여기. 영어 안 배워야 돼? 글로벌이라며. 예를 들어서. 아니, 중학교 중3 정도 단어, 그 중3도 안 돼요. 초등학교 단어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몇 개 단어 전산 용어 빼고는요. 거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쪽 친구들 기준으로 초등학교 문법에 복문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단문으로 쓰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영어 배워서 뭐 하게? 한국에서 애들 그거. 아니, 영어 배워서 뭐 하게? 이런 거라도 좀 잘해서 하면 영어가 한국말은 뭐 이런 누루끼리 잡잡 푸르꾸루죽 아닌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그런 거 할 때는. 근데 과학적으로 테크니컬리티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얘는 메이드 인 USA예요. 영어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번역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저기 뭐냐 테크니컬 리포트 읽어보시면 똑같은 과제인데 한국어로 하면 15%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가 뭐 좀 언어마다 태스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5 to 10%, 15% 떨어져요. 똑같은 과제인데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쵸? 여러분도 그런 소리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GPT 안 쓰고 뭐 엑스클로버인 거면 나오면 그거 쓰면 되지.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왜냐면 그 나와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구린 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GPT에 지금 사람의 수준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자마자 박살 날 겁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왜 못 내는데? 왜 못 내겠어요? 출시를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못 쓰겠다가 뉴스에 도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보니까 오류나더라, 안 되더라. 그걸 어떻게 견뎌? GPT는 아니 그 지식의 정확성에 대한 이슈를 하는 게 막 한국에 무슨 어느 골목집에 맛집이 어디냐 그건 잘할 수 있는데 리즈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견딜 거냐고. 추론을 못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득달처럼 해가지고 얘는 못 하는데 이건 잘한다. 안 올릴까? 그날 저녁에 박살 날 텐데 나오자마자 GPT보다 퍼포먼스를 분석했다면서. 그걸 회사 CEO가 그거 어떻게 견뎌요? 지금 내부적으로 다 하는데. 못 냅니다. 쉽지가 않다고 이게. 쉽지가 않는 게임이에요. 뭐 세세한 한국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리즈닝은요. 돈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GPU랑 돈으로 밀어붙인 거라고.
스케일로 밀어붙인 거예요. 한국에 무슨 막 단어 뭐 막 몇만 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뭐 하고 하면 이상한 소리 나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긁어 가지고 막 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 치명적으로 이게 왜 그게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GPT랑 대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AI가 다른 AI랑 말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쓴 게 프롬프트로 저쪽 가 가지고 가져오고 뭐 저쪽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기계끼리는 영어를 쓰려고 그럴 거라고. 기계끼리는 영어를 쓰죠. 뭐 하려고 딴 영어를 써. 번역을 왜 해. 기계끼리 하는 거는 만국 공통어로 써야죠. 그건 영어로 천하 통일될 겁니다. 나니까 지금 그렇지 기계끼리 할 때는 전부 다 영어로 되죠.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못 쫓아와요. 결국은 영어로 가게 됩니다. 제가 변정희 선생님을 좋아 가지고 오 박사님이 국어과 지금 죄송한데 앞에 두 분 계신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투자잖아요 이게 배워 가지고. 이게 한번 썼는데 없어지거나 재활용 안 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십시오, 어려워도. 그리고 중3 영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크리에이티비티가 뛰어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정말 잘할 거예요. 영어도 잘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이런 집단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해서 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ritten in Korean 해라. 그다음에 결정적인 뭐만 명령어만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는 다 영어로 하고요. 결정적으로 출력될 때나 결정적인 그 문구만 한글로 바꿔주면 잘해요. 제가 그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영어인데 뭐만 딱 바꿔주니까 출력이 한글로 잘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니까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다 하고 자꾸 번역을 해. 다 하고 번역을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시작할 때 한글로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다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머리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자는 영어로 가져오십시오. 이그젬플들 많잖아요. 오픈AI에서 줬던 이그젬플 갖고 올 때도 복붙해서 가져오실 때도 저도 이그젬플 전부 다 영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가 한국어 잘 된다고 해서 영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써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죠. 마지막에 출력하면 되니까 한글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복잡한 프로시저는 영어로 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건 한글의 구조, 그 다음에 얘가 만들었던 영어의 구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각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 내셔널 시큐리티라서 친미 국가에서 뒤집기 쉽지 않을걸요? 중국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기도 쉽지도 않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대항마가 나타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를 들어서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뭐 꼭 뭐 영어를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구조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온고잉인데 얘가 잘하는 영어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따박이 영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그젬플 할 때 하이라이트 쳤죠. 동사를 중심으로 목적어랑 계속 하이라이트 치면서 제가 알려드렸죠. 얘 봐라, 얘 봐라. 그래서 찾은 거예요. 얘가 프롬프팅을 잘하는 특별한 영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들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쓸 때는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기계는 기계가 좋아하는 형태로 써야 되고 VOC라고 그랬는데 동사를 처음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 목적어 쓰고 컨텍스트 형태로 하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파워풀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씩 설명해 놨어요. 수행적이게만.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할 때
명사 이야기하지 마. 동사로 이야기해 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명징성을 끌어올리려면 명사 형태로 표현하지 말고 명사는 추상적이잖아요. 동사로 하면 뭘 하라는 건지가 보여요. 그래서 더 수행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사와 이 명사의 차이를 두 개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구조를 잡는 거예요. 동사와 명사, 뭘 하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요, 처음에. 페르소나는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게 잘 되면 페르소나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동사와 명사를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표현을 최대한 학습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수행할 건가 여기에 집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가 존재하잖아요. 뭘 해. 그러고 나서 뒤쪽에다가 컨텍스트를 명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도 괜찮고 이 순서로 해. 이그젬플도 이거야 해서 앞에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런데 여기 있는 디테일로 해. 저는 이 왁구를 짜서 메타 프롬프트를 가지고 항상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남의 거 분석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요. 그냥 동사와 명사로 하고 뒤쪽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사람끼리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남이 뭘 적으면 뭘 적었는지 이해하는 데 빠르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조직화하는 데도 편하고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짜기도 편하고 프롬프트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프로그램 짜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게임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쵸? 그러려면 이게 영어고 이 구조를 가지게 되면 훨씬 좋겠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는데 검증을 안 거쳤어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동사에 하는 역할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낼 것 같으면 화려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 떨어집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확률이 계속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확률 낮은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죠. 확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확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단어를 쓰면 쓸수록 conditional distribution, expected conditional distribution은 어떻게 이렇게 쪽지름해진다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xample를 계속 하는 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는 아닌데 popular한 단어를 좀 뽑아봤어요. 이 짓 저 짓을 해서 얘한테도 물어보고 시켜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종류별로 잘 쓰는 단어 위주로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저 주관적인 게 있고 GPT랑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면 돼요. 단어를 비우고 여기서 이 속에 들어가는 클로즈 형태로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줘. 몇 개를 계속 물어보면.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뽑는 겁니다. 특정 과제를 주고 내가 무슨 과제는 아는데 무슨 단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거 하자고. 얘가 잘 알아먹는 걸로 하자고. 그래야지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파이나이트인 것 같아요. 한 4, 50개만 잘 외우면 동사하고 목적어하고 페어를 할 만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수만 개면 못하지. 예? 변장의 쌤 이거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교재 만들어가지고, 영어 교재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영어 배워야 되는데, 애들 영어 배워야 되는데, 기계도 잘 알아먹는 영어 배우면 좋지. 뭐 시켜 먹을지도 예제 딱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아. 아니, 영어 작문도 되고 좋잖아, 이거. 영어 작문도 되고. 응? 지식도 잘 되고, 이거 하면. 그래, 안 그래? 영어 배워서 뭐 하겠다는데. 헬로, 뭐, 하와이유, 뭐 이런 거 하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뽑아봤어요. 왜냐면 두 개는 페어예요. 동사하고 목적어는 같이 가야 돼요. 그 두 개를 완벽하게 하면 뒤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주는 거예요. 앞에 두 마디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 뭐 나온 리포트, 스토리, 리뷰, 프로파일
대충 이 친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아는 거 있죠. 아, 서머리 해줘? 그럼 뭐 하는지 알고. 리포트 하면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구나.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무슨 형식으로 줘야 될지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하는 게 출력 형식도 결정합니다. 두 단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명징해지죠. 퀄이 줄죠. 확률 올라가죠. 사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돈을 아끼니까 프롬프트가. 그쵸?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저의 노트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해서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파퓰러한 거 위주로 해서 찾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컨텍스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컨텍스트가 있을까? 컨텍스트 주는 거 있죠. 여기 똔똔하고 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똔똔을 쓰기 시작해서 딴 데 안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equired tool이구나. 컴마 잘 찍고요. 여기서 뭡니까? 줄바꾸기 잘 하셔야 됩니다. 줄바꾸기 한 거, 띄어쓰기 한 거, 똔똔한 거 다 알아먹어요. 그래야지 여기가 require 뭘 하라는 곳이구나. 섹션이 정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주제의 적점. 이게 대문자나 소문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버릇이에요. 그냥 이거는 섹션 하는 대문자로 하고 저는 항상 옆에 똔똔하고 여기 줄 바꾸고 하는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조금씩 퍼포먼스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랬어 보고 저랬어 보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도 하셔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좋은 거 하시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덕이 쌤하고 우리 교대내야 되니까 단어에 대한 설명 예시들 쭉 만들어가지고 동사랑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만들어 프랑스에서 출시해요. 왜냐면 이건 뭐 미국 사람한테 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이미 잘 알잖아. 이건 외국인한테 팔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국에다가 다 팔라고. 예제까지 만들어서 뭐 펑크 해줘 뭐 이런 거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완벽한 리스트는 아니고 했던 거를 해서 그냥 예제랑 쭉 뽑아가지고 좋은 걸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아, 이런 예제, 이런 단어야?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쓸 때 요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세요. 얘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50개밖에 안 돼요. 그냥 한 며칠만 하면 다 외우실 겁니다. 아, 요런 단어를 좋아해.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프롬프트를 만들 때 시작하면 뭐예요?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단문으로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줄 바꿔가지고 delimiting 하면 기계가 다 알아먹습니다.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제 뭐 보어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이제 저기 뭐 다른 게 되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읽으면서 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리스트도 있고 하니까 어펜딕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 가지 보시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revision, estimate, summary 뭐 이런 단어들 쭉 정리해 가지고 GPT한테 예제 만들어 달라니까 잘 해주네. 있습니다. 뭐가 결과로 나오는 건지 이거 예를 들면 그거예요. 테스트가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템을 크리에이터 하자면 아이템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문항이니까 아이템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그래. 퀘션이에요. 테스트를 만들어줘 하면 뭘 만들어 달라는지 몰라요. 근데 퀴즈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얘가 이해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는 테스트고 아이템이 더 낫죠. 그렇죠? 이그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찾은 거예요. 비워놓고 여기 뭘 들어가면 좋겠니? 네가 한번 추론해봐. 그러면 계속 퀴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를 써야 돼요. 테스트를 쓰지 말고. 그리고 아이템은 쓰지 말고 퀘스천을 써야 되는. 어색해요, 어색해? 안 해요. 어색해요. 아유, 우리 그런 단어 안 쓰는데 전문 용어. 근데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 프롬프트를 쓰는 거 기계가 잘 알아먹는 거 하면 되지. 왜 뭐 사람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하시면 퍼포먼스가 뛰어납니다. 덜 헷갈리니까. 간단한 거 할 때는 뭐라고요? 똑같아요. 간단한 건 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미세한 것들이
프롬프트에서 약간 이상한 단어 쓰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속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꼭 알고 계십시오.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와 영어를 합친 것도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프롬프트를 쓰는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여기 언어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오리지널 했더래. 자, 뭐라고요? 사람하고 기계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영어잖아요. 그냥 프롬프트 해 이러지 말고 규약을 정해서 하면 찾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프롬프트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읽기 싫어요. 정말입니다. 뭔 소리를 한 건지 여기 쳐다보면 또 몸에 살이 나옵니다. 와, 이게 뭔 소리를 나도 모르겠다. GPT가 어떻게 하냐 내가 옆에 보면 사람도 모르겠는데. 복잡해지면요. 암묵적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영어로 하고 깔끔한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기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기계한테 시켜서 이 AI가 프롬프트를 해서 저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영어로 천하 통일될 겁니다. 한글로는 프롬프트를 해서는 다른 기계하고 일을 못할 걸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개인 용도로는 그냥 한글 쓰는 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